persistent challenges you both faced in your first terms, and you'd certainly face again in a second term. President Biden, while black unemployment dropped to a record low under your presidency, black families still earn far less. 했지만 흑인 어머니들이 여전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흑인 산모들이 임신 기간 동안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백인에 비해서 흑인의 빈곤율이 5배에 달하는데요. 흑인 유권자들이 실망했다는 점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기업들이 새롭게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실업률은 굉장히 장기간 낮은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흑인들이 육아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입법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게 되면 흑인들의 취업률은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저는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5초가 더 남아 있는데요. 45초 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흑인 유권자에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흑인 같은 경우에는 $1,000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흑인들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계속해서 상환을 해왔다면 그 이후에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로 인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때문에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물가를 바이든이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흑인 가정이 파탄에 빠졌습니다. 다른 미국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생필품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식료품 가격이 2배, 3배, 4배 올랐습니다. 이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습니다. 제 재임 중에는 물가 상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상황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술을 허공에 뿌리다시피 낭비하기만 했습니다. 한번 팩트를 볼까요? 흑인들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뭐 1,000만 명이든 2,000만 명이든 불법 이민자들이 히스패닉계 그리고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There was no inflation when I became president. You know why? The economy was flat on its back. 인플레이션이 제 취임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리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수십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고 그로 인해서 소수민족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커버가 되었죠. 그리고 저희는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8,000를 가량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 더 많은 푸드 스탬프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또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창출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2022년 지구가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후변화의 파멸적인 영향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폭염 그리고 기타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를 중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변화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경찰국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주 그리고 모든 지자체, 모든 경찰관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바이든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준동했습니다. 슈퍼 범죄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반면에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보면 제 재임 중에 개혁 덕분에 흑인 대학들이 자금 지원을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존을 창출했는데요. 그리고 팀 스카트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팀 스카트 상원 의원의 아이디어를 제가 받아들여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 재임 중에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흑인들입니다. 그 덕분에 제 행정부 재임 동안 흑인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흑인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히스패닉 정책도 바이든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접수하고 있고 이미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바이든은 이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38초 남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청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깨끗한 공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수치를 보더라도 대단히 고무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제 행정부의 업적 덕분에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제 재임 중에 환경 관련 수치를 보더라도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 직전에 받은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 대학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문들의 이제 기부금도 적고 도서관을 지을 그런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원금 덕분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한 하이테크 분야의 일자리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했죠. 저는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씨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인류 전체의 존재에 커다란 위협이 가해지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이 수조 달러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었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는 아무 부담도 지지 않았습니다. 미국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협정이었고 그래서 제가 파리 협정을 종식시켰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만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다른 국가들은 전혀 부담을 지지 않았고 파리 협정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고령층의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의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만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보고요. 제가 시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지금 병원과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까지 접수하고 있는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사회부장이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제 파리 협정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더 크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했습니다. 과거의 평화봉사단처럼 이제 기후봉사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오염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가격 문제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처방약 가격을 한 기업이 $35에서 $1로 낮추었습니다. 연일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생계 유지에 또 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소셜 시큐리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렇다면 고령층의 사회복지 수령금이 크게 감축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복지의 예산을 관리하시겠습니까? 네, 부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납부를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받는 임금의 6%가량을 사회보장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1%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당한 비율로 높이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82초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추가로 바이든 행정부가 단행할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은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후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보장 정책 그리고 메디케어를 계속해서 삭감을 하고자 시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원 공화당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 후보를 이제 패배시켜야만 합니다. 현재 4천만 명 가량이 과거의 질병 병력으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바로 트럼프 후보 때문에 이제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현재 제가 연소득이 $7만 이하인 가정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인들과 일평생 함께 일을 해왔고 지난 8년간 하지만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바이든만큼 거짓말을 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랩탑,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바이든의 모든 말이 거짓말투성이고 역정보,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입니다. 루저 스토리도 전적으로 날조이고 그야말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가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파탄에 빠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면서 제대 군인들은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 군인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불법 이민자들은 호텔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상을, 이와 같은 분노를 미국 시민 사회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참전 군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좀 전에 트럼프 후보가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한 그 증언을 한 그 장군을 해고했다라고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를 했죠. 진실을 얘기한 대가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경제인 이유는 바로 이민 덕분입니다. 우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이 이야기를 한 것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육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통령께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육아 비용이 1년간 아동 한 명당 $11,00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동의 육아 비용이 이제 주택 임대료를 상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육아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 장성이 경질된 이유는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19명이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무능한 관리를 경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최고위직 관리도 경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커미 FBI 국장도 무능했기 때문에 제가 그를 경질했는데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그 누구도 해임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정책에 관련이 된 아프가니스탄 정책 실기를 야기한 모든 장성이 마땅히 해임되어야 했는데 경질이 단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경 문제를 현재까지 이 상황이 치닫도록 방기한 장성을 에 대해서 이 책임 있는 인사들을 경질을 하셨나요? 1,800만 명의 이민자들이 교도소와 병원을 탈출을 해서 정치병동을 탈출해서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누가 책임을 졌나요? 바이든 때문에 지금 미국이 파탄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미국이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와 같은 대통령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선회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개선 효과는 대단히 미미합니다. 바이든은 국경을 무방비로 방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바이든을 지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은 영원히 이와 같은 참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네,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입니다.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 강력하고요. 그 누구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누가 최악의 대통령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150여 명이 역대 대통령을 이제 최고부터 최악까지 꼽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최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트럼프 후보가 육아 비용 문제에 대해서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고 부부들 그리고 싱글맘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육아 부담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모든 면에서 최악이고 지지율도 그래서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에 저의 지지율은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저에게 4년의 소임이 다시 주어진다면 미국 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 문제로 보나 감세로 보나 트럼프 행정부를 따라갈 정부가 없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증세를 4차례나 단행했고 트럼프의 감세를 이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든 때문에 이전보다 4배, 5배의 조세 부담을 져야 하는데요. 감세 덕분에 애플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로부터 미국으로 자본을 이전했습니다. 바이든은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고 그것을 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후보는 중산층에 대해서 오히려 증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를 10%를 더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연간 2,500달러의 추가 생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후보는 중산층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산층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서 정부 재정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국가 부채도 역대 최고였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도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임기 내에 대중국 무역 적자가 최저로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마약 복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화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그 사망자들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재임 기간 동안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 때문에 수십만 명이 펜티날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마약 중독에 지금 마약 중독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중 무역 적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뒷돈을 받았습니다. 중국 측 후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바이든 행정부도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수 결손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관세 덕분에 철강 산업도 활성화가 되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표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철폐할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중 무역 적자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마음대로 이렇게 미국을 부당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드렸던 것은 이제 마약성 약품의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복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제 정부가 대처를 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성공적인 정책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19 전후로 마약이 국경을 넘어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약 탐지견 그리고 각종 장비 등을 확보를 해서 마약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긍정적인 고무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1,800만 불법 이민자 수가 1,800만 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통계 수치에도 잡히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신매매 조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경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또한 미국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약의 수량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And I wanted to make sure we use the machinery that can detect fentanyl. These big machines that roll over everything that comes across the border. 펜타닐이라든가 이 마약성 약품들에 대한 탐지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용과 이제 밀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요원들을 함께 또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약성 약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펜타닐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더욱더 많이 도입을 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약 중독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시행하시겠습니까?
멕시코 잔류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석방 정책 때문에 이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와의 협상 덕분에 많은 유리한 조건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인질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잘못 허위 보도를 한 기자부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가 수백억 달러를 지금 다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15명을 석방했지만 단 한 분도 뒷돈을 받지 않았습니다.